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욱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새벽에 잠을 좀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는 저도 어차피 잠이 잘 안 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잠시 조금 쉬었다가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종종 심야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구독을 꼭 누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엄지척도 함께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 둘의 상반되는 운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공들은 이수진 의원하고 한 사람은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거 박용진 의원 최근에 김여정이가 4일날 담화를 발표해서 삐라 살포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거 살포하는 것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악한 보복을 가하겠다,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응한 보복을 가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 김여정이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피라 몇 개 가지고 흥분하고 종이떼기 몇 장 가지고 체제가 흔들리면 이거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 종이 몇 장 날라오는 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가 본데, 이 북한 매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한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흔드는 거 봤냐, 이런 식으로 김여정이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사실상의 저는 김여정과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비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요한 건 선전선동이 아니다. 얼마나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을 잘 모시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삐라 이런 몇 장에 흥분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향해서 발작적 반응을 보일 정도로 허약한 체제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러한 이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에 대해서도 전 세계 유일한 세습 독재 체제의 2인자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런 비판을 두고 이것이 박용진 의원의 소신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당연히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이거가 이제 이 언론에서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박용진 의원은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김여정에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제재의 성격, 이거 이 삐라가 아무리 독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김정은이가 흔들리고 김여정이가 흔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담화문까지 별도로 발표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흔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 좀 북한 체제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시사하는 거, 이런 것은,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눈높이 수준에 밖에 안 되는데 왜 제가 그런 방송을 하냐,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김여정이 담화가 나온 이후로 현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 이제 들리지 않아도 통일부, 그 다음에 국방부, 청와대 다 난리가 났어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과 김여정이의 불효령 담화가 나오고 난 후에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와 국방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살포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국방부도 마찬가지. 청와대는 백해무익하다 했는데 이 청와대가 지금은 이제 백해무익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 공식적으로 NSC 회의까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단단히 벼르고 나섰어요. 이 정도가 되니까 결국은 당정청의 이러한 이 김여정에 대한 굴종적, 그야말로 지금 야권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할 정도로 자조적인 그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박 의원이 이러한 김여정 심기를 거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반성 좀 해. 그 정도가 된다면 북한 체제 문제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분위기, 청와대 내 분위기에 비해서는 이거 나름대로 박용진 조국 사태 때, 이번에 윤미향 사태 때 역시 소신이 있구나, 이런 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당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박용진 의원의 발언이 묵시적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날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 사이 반응 보면 이거 소신성 발언이 맞다, 제대로 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기 힘든 발언이다. 예, 소신 발언은 좋은데 누군가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민주 없는 민주당의 제2의 금태섭이 되겠는데, 이런 이 호평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더러 탈당해라, 능력도 안 되는 것이 솔직히는 뭐, 이런 댓글도 더러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때, 또 지난 2016년도에 국가보훈처가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건국 훈장을 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건국 훈장을 줬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도 박승춘 보훈처 처장한테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진보 좌파 진영의 비난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박용진 의원의 그 당시에 반박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하고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서운 여부는 통일 전까지 주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 의원이 나름대로 소신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당 내에서 그야말로 소신껏 최소한도 평균적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여정과 김정은을 바라보고 강력한 또 건강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분위기가 나올 때, 북한도 현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고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 이러한 민의를 쫓는 정권이 되도록 그야말로 북한이 잘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의를 문재인 정권이 무시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김여정이와 김정은이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계속 흔들어대고 계속 때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저는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수진 의원인데요. 이미 이수진 의원 지난번에 3일날로 기억이 되는데, 증인으로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소위 저는 사법농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권에서 그렇게 붙여갖고 언론에서 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가 당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수진 판사가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이 난 것은 임기가 아니고 보통 대법원 그 재판 연구가 한 3년인데 2년밖에 못 있었다 이거죠. 이거가 시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김연학 당시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은 연구관 측의 특성,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한 이수진의 업무 태도, 업무 수행 능력, 또 수석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동료 재판연구관 등의 평판 등을 종합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이제 아무래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SNS를 통해서 뭘 얘기했느냐, 자기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이러한 진술 참을 수 없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김 부장 판사는 말하자면 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제1순위이기 때문에 이 탄핵 검토를, 그러니까 이번 주인 거죠. 8일주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SNS에서 밝혔어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재가 법세련이 9일날 바로 고발을 했어요. 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했다는 발언, 이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고의성도 있다, 이러면서 협박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탄핵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죄를 고발했는데, 이 고발이 9일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11일날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형사 3부에.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수사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수진 의원은 이미 동작을에서 나경원 당시 후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진 같은 경우 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법세대 측에서 이 고발한 협박죄, 이런 최소한도 두 성격의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운명에 처해 있는데요. 이 검찰에서 형사부에 배당을 하면서 협박죄니까 당연히 형사부에 들어가겠죠. 문제는 굉장히 신속하게, 선거법 못지않게 굉장히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에 나온 거, 이것이 앞으로 이 이수진의 의원직을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아마 그만둬야 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 이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고,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느 정도 세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박용진 의원도 사실 걱정되는데, 지금 여당 내 분위기를 보면 이미 금태섭 의원 강력하게 징계 처리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박용진이라든가 이런 의원들, 지금 소신껏 발언을 하고 나선 이런 의원들도 이미 금태섭 의원을 통해서 경종을 울렸듯이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의 분위기는 입이 꽉 얼어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가치를 얼마만큼 지켜낼지,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영을 떠나서 헌법 가치는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예의 주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와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